인천을 통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되면은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이 더 이상 보급을 받을 수가 네. 없거든요. 무기 같은 것들을. 네.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붕괴할 수가 있는. 처음에는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네. 결국은 그 작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렇죠. 북한군이 거기서 괴멸돼가지고 다 후퇴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그렇지. 바닷물이 저 끝까지 들어와야지만 배를 타고 최대한 병사들이 이 갯벌을 걷지 않고 쓰는 시간은 그러니까 만조가 됐을 때부터 물이 빠지는 요 한 잘해봐야 한 2시간, 3시간 남짓 동안 모두가 내려야 돼. 모두가 내려야 돼. 무기를 들고. 그 만조 시기에 못 들어가면은 그렇죠. 썰물 됐을 때 갯벌을 어떻게 가 거기를. 그렇지. 물이 차 있는 데서 병사들이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내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총을 쏘고 있는 어떻게 거잖아. 무서워. 그래서 인천상 작전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작전이 이루어져요. 오늘 가보셨지만 거기 월미도가 네. 월미도에 북한군이 있었어요. 여기 당연히. 이거를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은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월미도는 반드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팟들을 이름을 빛의 삼원색 RGB를 따서 맨 위가 레드, 여기가 그린, 여기가 블루. 그래서 세 시절인데 그린 먼저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조가 됐을 때 나머지 상륙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할 때 월미도 상륙하기 전에 먼저 이제 팔미도에 등대가 네.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팔미도에 상륙을 해서 등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처음인데 아 그게 그 등대를 키면서 시작한. 그렇습니다. 네. 네,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묘사를 하는데요. 아침 6시가 되면 팔미도에 들어가게 돼서 점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작전은 9월 15일에 이제 새벽에 네. 이제 일진이 여기 상륙을 해서 점령을 해요. 네.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요 월미도를 점령한 병력이 12시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물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어야 돼요. 12시간을 버티면 그 다음 만조가 됐을 때 다른 부대가 이 다른 두 장소로 상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 5시 정도 다시 만조가 됐을 때 나머지 상륙을 하고. 하늘에는 수많은 전투기들이 다 비행기들이 떠 있죠. 항공모함도 4척이 왔다고 써 있던데 아까? 항공모함 내쳐? 장관이었겠네. 280척인가? 하여튼 쫙 여기 배들이 있고 80척? 280. 280척이요? 큰 거 작은 거 다 합친 거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축차 투입하면 다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한꺼번에 팍 해서 여기를 완전히 방어선을 확보를 하고 뒤에서 들어오는 보급이 원활하도록 하지 못하면은 하루에 사용되는 총알도 그렇죠. 감당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뒤에 다행히도 여기를 다 점령을 해서 곧 시내를 소탕하고. 남아있는 그 사진들 보면 상륙 작전을 할 때 병사들이 나무 사다리 들고 뛰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도착했을 때 그쪽 지형들이 이미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미 해수욕장이 작은 게 있었다고 네. 하고 뭐 축대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길 넘어가야 되는데 아, 나무 사다리 들고 가서 두고 그걸 이제 넘어가서 마치 무슨 중세의 공성전을 하듯이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저 순간. 위는 막 총알이 날라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상륙작전에서 중요한 무기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바추카포라고 아시죠? 아, 네. 바추카포. 네. 거기 실물 바추카포가 있는데 길이가 엄청나요. 여기서부터 심청에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잔 있는 데 정도까지. 네. 그걸 들고 간다고 생각하면 어깨에다가 메고 한 사람이 쏘는 거죠? 한 사람이 아마 메고 또 한 사람이 뒤에 포탄을 넣어서 쏠 거고요. 이 상륙하는 병력의 가장 큰 문제가 중화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탱크가 가긴 했지만 충분한 양이 가긴 힘들죠. 갯벌이고 지금 뭐 병력도 네. 날라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탱크가 나타났을 때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대전차 바로 포예요. 보병이 갖고 있지만 전차를 부실 수 있는 포거든요. 날아가서 부딪히면 이제 화학
작용으로 녹여서 안으로 그 화학 제트를 뿜어내요. 다 녹아버리는 거죠. 안에. 그래서 이 바추카포를 쏘면은 당시 북한군이 갖고 있던 소련제 T-34를 부실 수 있어서. 근데 재밌는 게 바추카라는 이름은 사실 공식 이름일 리가 없잖아. 그 궁금했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온 이름일까요? 바추카? 이게 참 웃기는 게 바추카라는 게 이게 미국의 코미디언이 길다란 막대기에다가 이제 끝에 이렇게 트럼펫 같이 해놓고 액세서리로 갖고 다니던 거래요. 바추카가? 이 코미디언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뭐 브르브르브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그거를 이 사람은 바추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동규 선생님 오늘 상륙지점에 갔다 오셨다. 예,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개의 지점 중에서 그 월미도에 있었던 최초의 상륙 지점. 저는 사실은 훨씬 더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고 싶어서 간 건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당시를 연상하기는 어려운 그래도 그 지점에 왔다. 여기군요.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 같은 지점에 있네요. 어떠세요? 지금은 뭐 당시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네요. 인천 자체의 뭐 해안선이나 인천의 많은 모습들이 실제로 간척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래도 직접 그 현장에 와 보면 생각들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인천 상륙작전을 관한 얘기를 보면 어쨌건 이 지점을 제가 와본 걸 떠올리지 않겠어요? 월미도 그럼 진짜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인천 상륙작전보다는 유원지. 네. 지난번 뉴욕 갔을 때 코니 아일랜드 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월미도 갔잖아요. 네. 근데 둘이 공간적으로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시간적으로. 네, 일단 시간적으로도 코니 아일랜드를 보통 미국 역사에서 가장 최고로 호황을 누렸던 데를 1920년대를 보는데 네. 월미도도 20, 30년대 그런 네. 지위를 누렸고. 아, 20, 30년대요? 그럼 그때는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 때 네. 그 만들어진 건데 유원지 시설이 있었다는 얘기죠. 놀이기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생도 유원지도 그때 있지 않았나요? 아, 유원지. 그냥 유원지. 놀러 갈 유원지. 만한 곳. 해수욕장도 있고. 네, 물놀이 할 만한. 네. 심지어는 월미도나 이 코니 아일랜드 모두 다 놀이공원이 2개씩 있어요. 그다음 해안 데크를 만든 뭐 방식이나 그런 구조까지 그래요? 똑같아요. 그게 우연의 일치인가요? 코니 아일랜드가 쉽게 얘기하면 업계의 표준이 된 거죠. 놀이공원에서 이 코니 아일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워낙 유명하고 놀이공원 자체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여기가 2개가 있지 않아요? 하나가 루나파크가 있고 하나가 디노스가 있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훨씬 중요한 건 루나파크예요. 여기네요. 루나파크라고 써 있네요. 호주 같은 데에도 루나파크가 있고요.
루나파크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명칭을 갖고 있는 이런 놀이공원들이 전 세계에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였던 거를 보통명사처럼 이 놀이공원들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오리지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갔던 그 데노스라는 데는 비교적 최근에 저 디노스라는 데를 물론 이제 최근이라고 해도 몇십 년이지만 만들게 됐고요. 루나파크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진짜로 코니 아일랜드 같아. 그렇죠. 코니 아일랜드 같지 않아요, 느낌? 완전 이거 이 라인도 여기 해변만 좀 있다면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코니 아일랜드도 두 개잖아. 진짜로 코니 아일랜드 같아. 그러니까 딱 그거는 도시와 바다와 교통수단 이 세 개가 그런 걸 입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코니 아일랜드도 보면은 맨하탄이라는 대도시가 있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서 갈 만한 적당한 거리,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바다를 볼 수 있는 데가 딱 그 롱아일랜드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놀이동산을 만드는 게 이 상품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서울이 있고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볼 수 있는 바다가 남해 동해는 너무 멀고 서해를 봐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딱 놀이동산을 만들면 상품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사람들이 가서 놀라고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서울 사람들 수도권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하루에 그냥 갔다 네. 올 수 있는 주말에 잠깐. 네, 항상 건축가는 뭘 볼 때 시간 거리가 얼마 걸리느냐를 봐요. 이게 1시간 거리냐 2시간 거리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1시간 반이에요.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인 거예요. 그 운전하기에 적당히 네. 참을 수 있는 참을 수 있어요. 1시간 반이 넘어가면 약간 화가 나기 시작해요. 네. 그 다리가 불편한 것 같고 서울 대전 거리거든요. 맞아요. 이동진 평론가님은 놀이공원이 근대화의 산물이다.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서 만들어낸 거죠. 놀이공원.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네. 노동과 어떤 휴식 시간이 네.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출퇴근이라는 것도 생긴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자기의 직업이 자기 집 근처에서 하거나 집에서 하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서 비로소 일터와 집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대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직업 같은 것일 거고요. 그런 오락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특정한 가족 단위로 가서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토대를 가진 중산층의 탄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뮤즈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난 발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회전 목마도 직접 말이 끌었거든요. 아, 진짜? 네, 동력 같은 것들을 진짜 회전 목마네요. 네, 말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 회전 목마를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한 중반쯤 되면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동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는 이런 그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달했던 시기고 인간이 이런 산업혁명의 끝에서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신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시기고 자신감 넘치게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오락이 이런 기계의 힘으로 집약되어 있는 곳이 놀이공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근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좀 타고 오셨다고. 아, 네, 우리 저 민호 씨가 탔죠. 네, 스코팡팡을 타려고 네. 했는데 너무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전근해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그거 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서울 가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날아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날아가는 이게 줄 알았어요. 돌면은 한 45도 기울어진 상태로 돌잖아요. 여기는 한 80도 진짜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안 탄, 옆에서 구경만 했죠. 혼자 하셨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나 안 타도 되지. 나는 화면은 찍기만 할게. 저 진짜 혼자 타고 와요? 파이팅. 갔다 올게요. 살아 돌아올게요. 별로 안 무서워, 별로 안 무서워. 뭐야? 잠깐만요. 알려줘. 그만해. 그만해요. 와. 장난 아닌데. 그만둬. 재밌었어요? 괜찮아? 날라오죠. 그만. 안 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하면 되나요?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참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이런 거 빠르게 움직이고 막 떨어지고 네.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좋아서 그걸 타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안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하실 것 같아. 저는 잘 타요. 아, 그래요? 네. 항상 양파 같은 분이에요. 말을 좀 가지고는 안 탈 줄 알아요. 그게 어떤 느낌이 좋은 거예요? 스릴이라는 그냥 스릴이잖아요. 그냥 스릴? 네. 간접 체험하고 싶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일종의 간접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로 높은 데에 올라가서 안전장치 없이 떨어진다는 거는 완전히 공포잖아요. 근데 그렇죠. 안전장치가 있고 이게 떨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사에 관련된 노래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네. 노래 가사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점점 교신이 끊기는 내용의 노래예요. 그거를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 그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게 메이저 톰 그 노래인가?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할까? 음. 여전히 나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그 일종의 거리감이 더 안정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he time is near. There's not too long. Can you hear me, Major Tom? Can you hear? Am I floating in my tin can? A last glimpse of the world. Planet Earth is blue, and there's nothing left to do.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저 우리 뭐 유원지 얘기만 하고 그랬지만 각자 이제 어렸을 때 갔던 유원지들 있잖아요. 부곡 하와이를 간 사람도 있고 북하와이야. 부곡 하와이라고 30년 만에 듣는 얘기는. 부곡 하와이. 나름 유명한 그 워터파크 실내 워터파크. 그 부의 상징이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 그때는 이제 실제로 하와이를 갈 수 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여행 자유라도 안 됐던 시절이니까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경남 창녕 부곡 하와이. 축구장 60여 개 면적에 각종 온천 욕장과 당시 국내에서 보기 드문 극장식 공연장,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최고의 놀이동산은 롯월드였던 것 같아요. 이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80년대 때 88년도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가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잘 살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뭐냐면은 일반 대중들이 가는 실내 공간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예요. 근데 그거를 유리와 철로 만든 그 커다란 실내 공간을 처음으로 만든 데가 어디냐면은 1851년도쯤인가에 영국 런던의 수정궁이에요. 수정궁? 네. 엑스포 만국박람회가 처음 1회로 열린 데인데 그거를 뭐 1실링인가 받고서 입장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사람들이 막 나무도 심겨져 있고 거기에 뭐 온갖 물건들이 전시되는 걸 보는 거죠. 하긴 처음에 롯데월드 만들어졌을 때 진짜 기를 수가 있... 어. 지붕이 있어?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놀이동산에 이 거대한 데를 지붕으로 덮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불리한 것 중에 하나가 1년 12달 중에서 야외에서 놀이동산을 쓸 수 있는 달이 한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